여론조사 빛 17번째를 맞는 오늘은 대선 지금 D-11일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판세를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허신학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허신학 대표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윈지코리아 컨설팅 허신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소감 한번. 뭐 소감을 얘기해요? 어떤가요? 제 스튜디오. 좋죠? 예, 뭐 유튜브 방송 처음인데. 아, 그러시구나. 예, 오늘이 처녀작이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말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대선이 11일 남았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고 국내 사전 투표는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 대선 이긴다는 생각 뭐 바뀐 적은 없지만 다들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대선 축제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들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 즐기실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평소와 달리 진행 순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기존에 2부에서 하던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와 함께했던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1부에서 먼저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허신학 대표와 함께 대선 판세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를 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론조사 빛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곧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자체 조사에 앞서서 저희가 한 주간 주요 정기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NGI 분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류효상 앵커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30%로 18%포인트 차 보였습니다. 역대급 격차 벌어졌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도 24.1%포인트로 최고 수준 보였습니다. 자, 오늘 발표되는 한국갤럽 어떨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2%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NGI 지수는 16.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꽃 정기조사 결과는 50.3% 대 32%로 민주당이 18.3%포인트 앞섰습니다. NGI는 22.1%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ARS 조사인 리서치뷰 39.1 대 33.8로 5.3%포인트 차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11%포인트 차에 비해서 상당히 격차가 좀 좁아졌습니다. 자, MBS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31%로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으나 지난주에는 14%포인트 차에서 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NGI는 16.6%에서 14%포인트로 2.6%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보수층의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윈지코리아 보시겠습니다. 46.2% 대 39.7%로 6.5%포인트 차이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및 이제 자체 조사 발표에서 지금 한 주간 여론 동향을 주요 이제 여론조사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위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대체로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좀 좁혀졌습니다. 또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 간의 지금 지지율 차이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윈지코리아가 조사한 서울의 소리 지금 여론조사 자체 결과를 참 요걸 살펴보기 전에 오늘 지금 한국갤럽 지금 발표가 됐죠. 네. 10시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6. 그러니까 지금 6% 차이로 좁혀졌는데요. 지난주에 18%포인트였으니까 무려 12%나 좁혀졌습니다.
뭐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보수 중도 진보 이 표본 응답자의 수가 자, 보수 296, 중도 296, 진보 295 거의 뭐 똑같죠. 이게 가장 어찌 보면 뭐 바람직하달까요? 우리가 NGI로 하는 게 1대1 대 1이니까 네. 이 NGI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였고 이 당시에 지금 18%포인트 차이 났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조사는 어떤가? 보수 350, 중도 327, 진보 232. 자, 보수 진보 차이가 118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 좀 긴장하셔야 될 게 불과 한 주 사이에 보수의 표집이 118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차이였으니까 117개가 늘어난 거죠. 이로 인한 차이가 이 지지율의 정당 지지율의 차이를 이렇게 크게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튼 이후에 또 자세한 얘기들 나누고요. 먼저 오늘 윈지코리아 조사 개요와 정당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조사 개요와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소리 의뢰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5월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 100% RDD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5.3%, 접촉률 26.6%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공식 선거운동 10일차에 이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 선거 공보물도 가정으로 배송이 되었지요. 이 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46.2%, 국민의힘 39.7%로 민주당은 소폭 상승, 국민의힘은 보합세입니다. 양당 간 격차는 약 6.5%포인트입니다. 개혁신당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6.7%입니다. 자, 본선거에 들어가면서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가 비슷하게 드디어 맞춰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념 분포별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 295명, 중도 371명, 진보 282명으로 표집되었습니다. 진보 보수가 비슷한 규모로 포집되었습니다. 자, 중도층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2%, 국민의힘 33.3%, 개혁신당 10% 순이었습니다. 이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84.1%,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70.7로 나타났는데 이 진보층의 결집이 좀 더 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NGI는 민주당 48.3%, 국민의힘 40%로 득표율 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자, 이 정당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 민주당이 높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그리고 60대가 관심 연령층입니다. 자, 20, 30대 그리고 60대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조금 높았습니다. 20, 30대의 경우에는 개혁신당 지지율이 18.7%로 그리고 16.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자, 2030 연령층에서도 정권교체 요구가 높았지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60대 여론이 예전 선거와 다르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인구 비율로 보더라도 20대, 30대보다도 많습니다. 56년생부터 65년생까지 광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12.3 내란을 경험하면서 이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46대 42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자, 이런 추세 투표 결과로도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이 T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 35%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자, 이번 조사에서는 3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부울경은 지난주와 달리 이 보수가 결집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양당이 38대 40으로 비슷했는데 이번 주에는 민주당 35% 그리고 국민의힘 55%로 민주당은 변화가 없었고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한국갤럽 그 정당 지지율 결과를 보고 놀라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뭐 안심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저희가 NGI 조사하지요. 보수 중도 진보를 1대1대 1로 했을 경우 실제 그 지금 차이는 6.6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14.84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집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줄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12%씩 이렇게 실제로 줄은 것이 아니고 실제 여론은 대체로 한 6% 정도는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제가 살펴봤더니 기존에 한국갤럽은 호남 지지율이 10%를 못 넘었고요. 최근에는 이준석과 갈라먹으면서 뭐 7%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 봤더니 호남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로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가 조직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의 소리 오늘 방송 썸네일에 여론조사가 투표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여론조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여론들이 진짜 여론인 것처럼. 이 여론인 것처럼 또 그것이 판세인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제 이 조사는요, 우리 자체 조사는 이제 ARS RDD 조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지금 언론에 나오는 조사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좀 적습니다. 이게 이제 ARS 조사의 특성인데요. 우리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 지금 차이가 좀 있죠. 우리 허신학 대표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ARS 조사는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이제 응답을 하고 전화 면접은 그에 비해서 좀 약간 중저관여층까지도 좀 표집이 되는 이런 그 조사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금방 이제 갤럽 조사를 예를 들면서 설명드렸지만 지금의 추세는 보수층이 굉장히 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보수가 계속 가표집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그런 흐름이 좀 읽혀지고요. 특히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응답을 하고 또 보수층들이 훨씬 더 많이 표집되는 이런 좀 조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조금 좁은 걸로 그렇게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제 ARS 조사는 사실 거의 조작까지 하거든요. 이게 조사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조사 응답자들이 조작을 하는데 저 뒤에 또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선 인식과 3자 대결 후보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번 대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표 보여주시죠. 네, 정권 교체 54%, 정권 연장 39.3%입니다. 지난주와 별 차이 없었습니다. 이 국민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이 정도 비율로 굳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는 정권 교체 52%, 정권 연장 33%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정권 교체 34.6, 정권 연장 54.3%입니다. 자, 중도층은 57대 35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대선 결과 이 예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49.2%, 김문수 39.8%, 이준석 7.7%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46.2 대 39.7인데 후보 지지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명의 경우 조국혁신당 지지도 2.4%가 더해졌다고 보면 아마 이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 싱크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지지율은 20대에서 30대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약 20% 수준입니다. 2030에서 이재명, 김문수는 약 40대 37로 약 3에서 4%포인트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대는 이재명 48.4, 김문수 43, 약 5%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뭐 그나마 투표 의향층에서는 10%포인트 차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가상 대결에서는 한 자릿수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서 두 후보 간의 차가 지금 다소 적게 나오고 있죠. 실제 격차는 어느 정도 지금 된다고 보시는가요? 실제는 이제 좀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RS 조사의 특징,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좀 결집되고 보수층의 응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보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바닥 여론을 우리가 좀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실제 민심은 그렇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지지 강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지지 의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표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한다는 비율이 92.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층에서는 97.1%로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의 89.2%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쪽에서 지지 강도가 훨씬 강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층은 97%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고요. 김문수 지지층은 90.4%, 이준석 지지층은 80%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지지층의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이재명 지지층이 지금 지지 강도는 가장 높은 걸로 나왔네요. 다음은 이제 지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 그 당선 가능성과 득표율의 격차까지 우리 시청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당선 가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59%, 김문수 35%, 이준석 3%입니다. 자, 지난주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24.2%포인트 차이 보이고 있습니다. 60대는 이재명 56.5, 김문수 39.8, 70대는 60대와 반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대구 경북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43.6, 김문수 50%로 당선 가능성과 득표율은 좀 다르지만 이 정도라면 이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35%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선 가능성은 후보 지지도와 구별되는 이 지표인데요. 이 선거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후보 지지도는 여론조사에서 표집된 이 사람들의 지지도를 나타내지만 당선 가능성은 여론조사에 표집되지 않는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표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 2간 득표율 격차 어떻게 예측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5% 이내일 것이다.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5%에서 10%포인트 정도 차이 보일 것이다가 19.2%, 반면에 25% 이상 격차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14.7%나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좀 더 뜯어보자면 5% 이내일 것이라고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5% 이내 접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예측이 10%를 기준으로 딱 갈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83%는 10% 이상 격차 날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83%가 이 10%포인트 이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25% 이상 격차가 날 것이다를 제외하면 5% 이내가 가장 많고 격차가 커질수록 지금 응답자의 비율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 보수층은 지지율 격차를 좀 적게 보고 진보 진영은 상대적으로 격차를 더 크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문수와 이준석 지지층은 격차를 좀 적게 보고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격차를 좀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28%는 실제 표의 격차가 25%를 넘어서 아주 압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허신학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지층별로 어떤 기대감 정도를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또 주변 분위기가 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는 것 같고 5% 이내 접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희망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실제 여론은 선거판에서 선거 운동원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 수 있는데 주변의 분위기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10% 초반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유성 앵커는 지금 현장에도 자주 가시잖아요. 그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저야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야 맨날 좋은 분위기만 찾아다니는 한 15% 차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한 대로 한 55, 30 그리고 한 10 요 정도 차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세 후보가 55, 30에서 조금 넘고 한 10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선거 때는 이렇게 지지율이 한 번씩 출렁출렁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편으로 보면 우리 보수 결집이 어찌 보면 마지막 안간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선거는 말 그대로 끝나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표를 지금 만약에 우리가 60%라 이제 득표를 한다 하더라도 61, 62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아무튼 압승, 대승, 백날 얘기해봐야 투표하면 이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투표장으로 예. 많이들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투표 의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율과 선거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의향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92%, 가급적 투표하겠다. 5.6%로 56%, 응답자의 97%가 이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ARS 조사가 원래 이 정치 관심이 높은 사람이 주로 응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인데 실제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 자, 지난 대선 77%였습니다. 이번에는 1, 2%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79%까지 보이는데요. 자, 보수보다는 진보층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투표 의향이 가장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 지지층의 투표 의향이 무려 99.6%까지 나타냈는데요. 이는 이 단순 지지를 넘어서 이 응징 투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투표 의향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 하겠다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지지율 격차가 커서 당락이 뻔히 예측될 경우에도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많이 좀 걱정들 하고 있잖아요. 네. 이길 것 같으니까 투표장 안 간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95%가 그래도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5%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더니 주로 국민의힘 지지층, 김문수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날수록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개표 결과 투표율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합리적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표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표를 이제 보시면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층에서는 98.3%가 그래도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겠다는 분들한테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도 또 그래도 투표하겠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래도 투표하겠다가 98.3%입니다. 자, 그런데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는 측은 그보다 훨씬 낮은 92%만 지금 투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6.8%포인트는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적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지금 ARS에 응답한 분들은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으면 이 차이는 더 벌어졌을 겁니다. 예컨대 10% 이상이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특이한 것은요. 득표율 차가 15% 이상 저 표의 우측 아래 보시면 득표율 차가 15% 이상 최고 25% 이상 날 거라고 예측하는 응답자 층에서 그래도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저 보시면 98, 99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득표율 차가 15, 20, 25 이렇게 나더라도 나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이 많은 차이로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투표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은 우리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겨도 투표에 참여한다. 일부가 이탈한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김문수 지지층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뭐가 이재명이가 네, 뭐가 잘 들어보시죠. 뭐가 부족합니까? 어머니 보실 때 그거 좀 있대. 어떤 거? 뭐 형무소 갔다 오고 뭐 또 대표 들어가고 뭐 또 그러대. 김문수는 7번 갔다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 김문수 됐잖아요. 네. 김문수는 7번 갔다 왔어요. 사람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머니 저 그래도 일을 이재명이 잘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머니 이번에는 저 이재명이한테 기회하면 있어. 운이라. 운이다. 맞아. 자기 운이라.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가 안 되고 말긴가? 그러면 그 이번에 우리도 한번 이렇게 올라갔고. 아대도 좀 이재명이 찍어가지고 올라가야 또 뭐 좀 잘하고 해야지요. 그렇지. 어. 찍어줄게. 아이고 하여튼 1번 꼭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영상 보셨는데요.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요. 아마 이제 부산에 이재성 지역위원장이 아마 지역 주민, 그것도 이제 연로하신 분이고 옷까지 빨간색을 입은 아마 저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가 싶은데요. 그분을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그 어르신께서 했던 그 모션이 있죠. 이미 이재명이 상당히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뭐 경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메시지도 중요했습니다만 이분이 받아들여서 그래 찍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미 이재명 뭐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종의 이제 대세 편승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꼭 앓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그건 뭐 우리 지지층을 향해서는 당연히 한 표라도 더 모으자고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들이 투표 의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나 또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관망하고 있는 쪽은 확실히 이기는 쪽의 편을 들 수 있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15,000 샘플 꽃 조사에서도 적극 투표층은 우리 민주당이 훨씬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민주당이 유리하고 소극 투표층이나 투표 관망층은 반대로 국민의힘이 뭐 3배, 4배 이상 더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지는 쪽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이제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허진학 대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아무래도 적극 투표층에서 그 지금 양 정당의 지지율을 좀 보는 것이 우리가 좀 민심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지 않느냐. 실제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보수 지지층들의 얘기들을 좀 많이 들리거든요. 차라리 뭐 이번에는 투표 안 하겠다. 그래서 뭐 이재명이 되면 일은 잘할 것 같아. 근데 이재명 찍기는 싫고 투표 안 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론조사 꽃에서 나타난 어떤 적극 투표층의 그 지지율 차 이것이 실제 여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정당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이 직접 선수기 때문에 뭐 몇 프로를 얻는다, 우리가 많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우리 온라인 그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 같은 쪽에서는 어떤 대세를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조 설문이죠. 우리가 이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질문을 한 건데요. 먼저 과거 투표 경향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3년 동안 대선 그리고 지선, 총선 투표에서 주로 어떤 성향의 이 정당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진보 성향에 주로 투표했다가 42.4%, 보수 성향에 주로 투표했다가 39.7%로 이쪽 저쪽 반반 정도 이 투표했다 응답이
12.1%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중간이 많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응답한 371명의 응답을 보면 역시 비슷한 패턴 보였습니다. 주로 진보가 40.9%, 보수가 33%, 반반이다가 25%였습니다. 자,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는 하지만 이 투표 패턴 보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스윙층은 4명 중에 1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진보 보수 어느 한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1명 중에 25%면 약 93명 정도니까 약 9%가 실제 스윙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그냥 이념 성향,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이렇게만 물었죠. 이번 조사에는 저희가 그 5단계로 묻기도 하고 여기 이제 평소에 어느 성향의 정당에 찍느냐는 그런 질문은 저희 여론조사 빛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수, 중도, 진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요 세 개를 잘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 보수, 중도, 진보 세 개로 물었을 때 중도의 비중이 좀 크고요. 이 어느 성향의 정당에다 투표를 했냐고 직접 물었을 때는 양쪽 다 찍었다는 비율은 1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단계로 나누었을 때는 이 중도에 있던 표가 약간 보수, 약간 진보 쪽으로 또 나뉘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지도 물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대선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그 이력을 함께 물었습니다. 네, 표 보시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지역구 투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 49.3%,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했다 42.5%로 나왔습니다. 6.8%포인트 차이인데요. 당시 실제 투표에서 이 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이 45.1%로 5.5%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앞섰으니까 거의 비슷한 결과 나왔습니다. 자, 비례대표 보시겠습니다. 정당 투표 국민의 미래, 이 국민의힘 이제 위성정당이죠. 38.6%,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위성정당 32.9%, 그리고 조국혁신당 15.4%, 개혁신당 5.1% 순이었습니다. 이 비례대표 실체 득표율은 국민의 미래 36.7, 민주연합 26.7, 그리고 조국혁신당 24.3, 개혁신당 3.6%였습니다. 민주연합은 더 높게, 그리고 개혁신당은 조금 낮게 조사됐으니까 두 당의 합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별 차이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20대 대선 투표 이력으로 응답자 특성을 보면 이재명을 찍었다는 비율이 47.1%, 윤석열을 찍었다는 44%로 표집되었습니다. 실제 그 득표율보다 윤석열을 찍었다는 비율이 4% 정도 좀 적게 나왔습니다. 응답자 중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거나 밝히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이 6.3%였는데 아마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찍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투표 이력만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전 대선이나 총선과 지금 이 집단이 저희 응답자들이 뭐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러나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투표층하고 지난 총선에 참여하는 투표층은 당연히 다르겠죠. 투표율도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투표했던 투표층과도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이 모집단, 이 집단의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런 보조 설문을 통해서 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 결과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유시민 작가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최소 55%로 예상하면서 인용해서 더 유명해진 이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입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 호감도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6%, 그리고 이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41.4%로 민주당 출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14.6%나 더 높았습니다. 자, 이 지표를 보는 이유는 정당 지지도, 후보 지지도, 그리고 당선 가능성 등 이 선거의 주요 지표를 분석하는데 보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호감을 가지는 정치 성향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전직 대통령 호감도 격차가 이 투표할 후보 격차와 비슷해 보입니다. 민주당 출신 지금 대통령 합계가 56%로 지난주보다 조금은 올랐네요.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만. 그 유시민 작가의 언급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빛에서 지금 꾸준히 조사를 해왔는데요. 허신학 대표가 지난 조사 결과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월 9일부터 해서 5월 14일까지 총 그 5차례 조사를 좀 종합을 해서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한테 좀 더 호감이 간다. 요층이 54.6%, 그다음에 보수정당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가 41.3%, 한 13%포인트 좀 격차로 차이가 났는데, 꾸준히 이 5주 동안 보면은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에게 좀 더 호감이 간다가 보통 한 10% 이상, 14% 정도까지 격차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당선 가능성이 요번 조사에서 59대 35, 그 다음에 대선에 대한 인식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54, 그 다음에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 39. 요 퍼센트와 거의 좀 비슷하게 그렇네요. 좀 비슷하게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대통령 호감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념 성향 분석인데요. 이건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념 성향별로 이제 3단계로 조사했을 때 28대, 36.8대, 보수 29.2였습니다. 여기에 매우 진보 또는 약간 진보처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조사를 했더니 매우 진보가 11.9, 약간 진보가 21.5. 자, 그래서 진보를 합치니까 33.4가 됐습니다. 3단계로 물었을 때는 28이었는데 5단계로 물으니까 진보가 33.4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중도는 29.3으로 줄었고 보수는 32.1로 약간 더 늘었습니다. 진보의 증가폭이 조금 더 많죠. 자, 이래서 3단계로 묻느냐 5단계로 묻느냐에 따라서도 이 이념 성향의 분포가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표인데요. 자, 위에 게 한국갤럽의 보수 중도 진보의 지금 비율이고요. 아래는 여론조사 꽃 15,000샘플과 여론조사 꽃 3,000샘플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양쪽에 이제 보수와 진보는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조사 시기가 다르니까요. 자, 그런데 중도 보시면 한국갤럽은 34고 여론조사 꽃은 중도가 40이죠. 자, 이걸 보시면 딱 알 수 있죠. 아까 3단계로 나눈 것은 중도가 많고 5단계로 나누는 경우는 중도가 좀 적죠. 왜냐하면 보수, 진보 양쪽으로 약간 진보, 약간 보수로 나눠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한국갤럽은 5단계로 이념 성향을 질문을 하고 여론조사 꽃은 3단계로 질문을 한다는 것을 이걸로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오늘 17차 정기조사 결과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2부 순서는요, 대선 판세 분석입니다. 지금 허신학 대표께서 먼저 개략적인 지금 판세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여론 M, MBC와 서울대 국제정치 데이터센터 박종희 교수가 함께 좀 운영하고 있는 여론 M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론조사를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총 335개 조사를 정리한 그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좀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전의 것은 뭐 큰 의미가 없고, 선거운동 시작선에서부터 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이재명은 좀 보합세, 그 다음에 김문수, 빨간색 그래프가 김문수이고, 그다음에 밑에 쪽 보면은 오렌지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준석이죠. 이준석, 김문수는 좀 약간 소폭 상승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화 면접과 ARS 모든 조사를 망라한 그 평균 선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전화 면접과 ARS의 차이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거는 전화 면접과 ARS 조사를 종합한 것이고, 여기는 전화 면접과 ARS 분리해서 따로 봤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대체로 그 김문수와 이재명의 격차가 서로 등락이 서로 함께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서로 격차가 14%포인트 정도로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ARS 조사는 좀 다른 흐름을 나타냅니다. 일단 5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좀 소폭 감소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 소폭 상승해서 지지율 격차 9%포인트로 좀 좁혀져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전화 면접 조사에서 무응답층들이 좀 있고요. 그 무응답층들이 샤이 보수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지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ARS 조사에는 많은 좀 잘못된 조사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들에 의해서 이건 일종의 이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왜곡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15,000 샘플인데 어찌 보면 1000샘플짜리 15개나 다름없는데요. 뭐 그런 샘플 수의 어떤 그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리 적용되는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시중 여론조사 중에 소위 이제 극우 성향의 그 여론조사들이 사실 물을 지금 흐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여조 가스라이팅을 넘어서 이거 여론조사 테러라고 봅니다. 일종의 자폭 테러 같은 감히가제 같은 경우인데요. 제가 이걸 우려하는 것은 어느 왜곡된 조사 결과를 낼 경우 그건 뭐 과태료도 물 수 있고 아니면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각오하면서까지 예를 들면 특히 깜깜이 때 이걸 터뜨려 버리면은 선거에 아주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여론조사 M도 결국은 전체를 합치다 보니까 그런 조사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에브리 리서치인가요? 우리가 네.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펴보실까요? 이게 46대 41.6 불과 뭐 5%도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습니다. 명태균을 통해서 우리도 좀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문항을 가지고 문항 설계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한번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표는요. 제가 한번 언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한날 1시에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 A라고 하죠. 하나는 질문을 1개만 넣고 조사를 했고 다른 조사는 질문을 6개 넣고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보수 중도 진보의 표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위에 질문이 하나인 경우는 보수가
308개였는데 질문이 6개로 늘어나자 보수가 251로 확 줄어버리죠. 아마 이제 질문이 보수에게 좀 불편한 질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꽃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 결국은 지지율에 있어서도 3%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ARS로 하고 또 질문의 숫자를 더 늘리거나 또는 질문의 순서 등등 트릭이 들어가면 이 격차는 3%가 아니라 5%, 많게는 뭐 10%까지도 사실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문 설계에 의해서 바뀌는데요. 실제 지금 여론조사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 설문 설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중도 이탈이라고 하잖아요. 조사의 응답을 쭉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이쪽 기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쪽 후보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반대쪽 사람들이 중간 이탈하는 뭐 이런 부분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중도에 뭐 그러니까 설문을 쭉 듣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이제 설문조사 초반에 이거 나하고 뭐 별로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네 하면은 일찍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이 일찍 나가버리면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들도 기법들도 예. 뭐 사실은 대체로 여론조사는 이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다. 뭐 그런 특징도 있고요. 예. 또 조사 회사의 그 이름 네. 때문에 나오는 하우스 이펙트라 그러죠. 네. 예. 그런 효과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실은 이제 거짓 응답, 특히 ARS에서의 거짓 응답도 결국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한번 표 보실까요? 이게 지금 우리 조사인가요? 지금 20대와 30대가 그러니까 가상 번호는 이 연령과 성별, 지역을 다 미리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그 우리가 받은 자료와 다른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중에 특히 20대, 30대의 경우는 불일치가 2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틀린지는 모르죠. 응답한 게 틀린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원자료가 틀린 건지는 모르지만 그 둘의 정보가 다른 게 27%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 특히 20, 30대에서 거짓 응답이 상당히 의심이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여론조사 빛에서도 이 연령을 거짓 응답하는 경우를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기발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죠. 예. 지금 그 전에 여론조사 빛이죠? 빛 네. 1회 조사에서 한번 물어봤죠. 20대라고 응답한 그 연령층에게 뉴진스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었나요? 그랬더니 네. 이제 뉴진스를 잘 모른다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약 한 24.5%, 25%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뉴진스를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이를 속인다. 이게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수 커뮤니티라든가 이쪽에서는 야, 아이돌 그룹 이름 뉴진스 외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 주 조사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질문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뭐냐면 카리나, 윈터, 지젤, 닝닝이 속한 아이돌 그룹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32%가 틀렸는데 웃긴 건 뭐냐면 뉴진스라고 응답한 게 7.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연령을 ARS 조사에서는 연령을 좀 많이 속인다. 그래서 그렇게 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층들이 좀 젊은 연령으로 거짓 응답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이제 거짓 응답 사례 중에 이제 지역 속이는 게 있는데 특히 호남을 속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쭉 살펴봤더니 지금 에브리 리서치 이게 뭐 옛날 자료입니다. 1월달 자료이긴 한데 이때도 그랬네요. 이 에브리 리서치가 조사한 ARS RDD 조사 1월 22일, 23일 조사는 자 호남 정당 지지율이요. 민주당 43, 국민의힘 43.6,
자, 이런 조사를 했던 기관입니다. 이 해븐이 리서치가 했던 조사인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공정이나 이런 곳에서도 호남 지지율이 30%가 넘는 이런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는 윈지코리아가 호남 지역만 따로 조사를 했었죠. 그때 보니까 저희가 ARS임에도 불구하고 안심번호로 했더니 15%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다른 조사들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충분한 의혹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이제 조사를 했었죠?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시고 소개했던 거는 이제 안심번호 ARS로 해서 호남 지역만 저희가 좀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지역을 속이는 지금 보고 있는 요 그림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역을 속이는 사례를 저희가 좀 한번 또 검증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전국 조사 ARS 전국 조사를 하면서 호남이라고 응답한 사람들한테 지역 번호가 몇 번입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광주, 전북, 전남 네. 산다고 이렇게 응답했던 17개 시도를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호남 지역 번호가 보기가 041, 042, 043, 044. 본인의 지역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했더니 25.5%가 틀렸습니다. 그중에 광주에 산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은 한 34% 정도가 자기 지역 전화번호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까지도 좀 속이는 뭐 이런 거짓 응답이 있더라라는 걸 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특히 이렇게 호남 지지율이 30%가 넘게, 뭐 많게는 40% 나오는 것 자체가 타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호남이라고 거짓 응답했을까라는 그 의심이 충분히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TK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십시오. TK에 실제로는 거주하면서 호남이라고 응답했다면 그만큼 TK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TK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호남에다가 표를 줬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거짓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ARS 조사에서 민주당이 TK에서 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좀 깎아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높게 나오는 것에 어떤 반비례한 그런 걸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여론사 꽃 기반으로 미리 보는 출구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표는 6,000 샘플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제 7개 권역과 연령대를 볼 수 있죠. 아주 이제 흐뭇한 것이 서울이 뭐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만 해도 1000 샘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신뢰도가 3%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되기 때문에 오차가 지금 51대 27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 경기는 그보다 더 차이가 나고요. 지금 충청권도 20% 격차 벌어졌습니다. 광주 전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김문수 6.5, 이준석 4.5, 둘이 합쳐서 겨우 이제 12% 나오고 김문수 6%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이재명 31, 김문수 48. 부산, 울산, 경남은 지금 오히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43.9로. 강원, 제주도 지금 10% 이상 격차가 나고 있죠. 연령대도 보시면 2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36으로 가장 앞서고 이준석도 지금 김문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18% 나왔고요. 30대 역시 이준석이 12.9% 나온 것은 좀 지켜봐야 될 만한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다음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됐네요. 이거는 이제 15,000 샘플 ARS 조사입니다. 전체 지지율은 52.3대 김문수 35지요. 여기는 이제 연령을 성별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 20대 남성 1,110개입니다. 샘플 수만. 그래서 충분히 이제 유의미한 수치인데요. 20대 남성이 이준석이 지금 40%, 김문수 31, 이재명 23으로 20대 남성에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0대 여성은 60대 20대 12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남성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60대 여성, 60대 한번. 예, 60대는 남성은 지금 한 49대 42로 이기고 있고요. 여성은 반대로 42대 49로 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둘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70대는 남녀 모두 뒤지고 있죠. 자, 이렇게 따지면 20대 남성과 70대만 빼고 전 연령층에서 같거나 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상당히 앞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리 조사를 하면서 아까 전에 유호상 앵커가 좀 소개했지만 60대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연령층이다. 그리고 이 60대의 특징이 이제 광주항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60대 흐름이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전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60대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훨씬 앞서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뭐 일부에서는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어떤 조사에 비해서도 가장 민주당 이제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그러고 그러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과 여론조사 꽃이 거의 일치했거든요. 이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죠? 워낙 사실은 이 물적 투자가 많잖아요. 돈을 뭐 왕창왕창 들여서 뭐 전화 면접 조사도 하고 ARS 조사도 하고 샘플 수가 워낙 많으니까 뭐 하우스 임팩트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좀 정확도 면에서는 더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 지금 52.3, 35.1, 9% 요 정도 순에서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뭐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뭐 여기에는 이제 투표율은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가장 투표율에서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20대 남성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하우스 팩트 뭐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를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못 하는지 이게 엄살만 털 게 아니라 이런 조사를 가지고 상대방의 그렇죠? 길을 죽이는 기세 싸움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미리 보는 출구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은요. 이재명 후보 53.6, 김문수 후보 36.2, 이준석 7.4로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전체를 100으로 본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군소 후보와 무효표는 빠져 있지만 그래서 실제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수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걸로 보일 텐데요. 지역별 분포로 보면 아까 여론조사 꽃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호남권은 막판에 좀 더 집결이 되고 경북은 김문수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걸로 이렇게 잡았죠. 부울경은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박빙으로 잡았습니다. 이준석은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오르는 걸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투표율에서는 아까 20대의 투표율이 좀 낮아지면서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것도 사실은 저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 미리 보는 출구조사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좀 보수층의 결집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건 사실이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최대 5% 정도까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신학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도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지지율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김문수 지지층들의 투표 의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개표했을 때 이 개표 결과는 개표에서 그 득표율의 차이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격차보다도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변수랄까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뭐 변수라고 생각 안 하는데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 뭐 이렇게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그렇죠. 거기는 지금 뭐 선거운동이 아니고 단일화.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먼저 저 유효상 앵커가 어떻습니까?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다들 뭐 정치는 생물이다 이래가면서 막판까지 봐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투표용지 이제 그 인쇄도 내일 모레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투표용지 인쇄 시작하고 나면 단일화 해도 별 소용도 없을 테고, 그리고 이준석은 벌써 10%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별로, 어저께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만약에 단일화 하면 그게 지 정치 생명 끝내는 거지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해서 얻을 뭐 득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개인의 입장에서도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장래 정치를 위해서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이준석은 만약에 김문수가 떨어져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단일화 해버리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안 하면 오히려 더 뭐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걸리는 거는 아니 그 양두구육을 했던 장본인이어서 그런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유일하게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 안 한다. 이게 안 할 거면 그냥 안 한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저렇게까지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단일화도 선택지로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의심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실 믿기 어려운 정치니까요. 아마 오늘 TV 토론해서 지지율이 조금 더 상승하면 끝까지 버틸 테고, 지지율이 그냥 뭐 그다 그러면 또 뭐 그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일단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어땠습니까? 자, 오늘 처음으로 지금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허신학 대표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다른 때보다 뭐 지금 훨씬 긴 시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소감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고 지금 반환점을 돌았죠. 이제 다음 주면 또 사전 투표 들어가고 하는데 좀 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뭐 좁혀진다, 뭐 좁혀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조사들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 그런 데이터와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실제 바닥의 민심은 변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로 좀 힘이 좀 모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자신감 있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이 또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제가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처음 유튜브 데뷔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역시 뭐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할까요? 자, 다음 주면 이른바 이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 시작되죠? 네, 언제부터죠? 이게? 28일부터. 28일부터 깜깜이 조사는 27일까지 조사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27일 날 하죠, 조사는. 예. 그래서 뭐 여론조사 이 빙자한 각종 썰이 아마 그날 이후부터 또 돌아다니긴 할 텐데, 하지만 골프에서 뭐 머리 쳐들면 진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처음 라운드에서 4라운드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우승하는 거, 이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와이어 투 와이어 이 우승, 압승, 대승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안심하고 투표장으로만 달려가시면 된 겁니다. 자, 여론조사 빛, 우리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1시 11분에
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컨설턴트로서도 이게 좀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뭐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국회의원들 율동하는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그게 애교로 보이지 않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그 이제 국회의원들 요새 그 춤추는 영상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 골대녀라고 하는 그 TV 프로 있는데 여자 선수들이고 되게 축구 선수 출신들이 아닌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의 선수들처럼 그 열심히도 했거니와 실제로 기량도 충분히 네. 볼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포츠로서 그 어떤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끈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어설픈 걸로는 감동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거 좀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이제 문재인 홍준표 대선에서는 우리가 크게 승리를 했죠. 그때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정동영 대선 때는 우리가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투표율은 지는 쪽에서 투표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고 많게는 저 이재명 지지층들은 99.6%인가요? 투표장에 반드시 가겠다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엄살을 떨기보다는 우리의 기세를 보여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될 이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면 그건 패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선거를 한 표만 이기면 돼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 옳지 않고 어느 국민이 지금 한 표만 이기는 걸 바랍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서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정리하자는 것들이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쪽에서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 내란 세력들 결국 국민의 표로 심판하는 거 보여줘야 될 거고 선거 과정에서도 왜 저 윤석열, 김건희 얘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생각들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민주당만의 선거 아닙니다. 우리 이 빛의 혁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세차에도 우리 시민들 좀 더 많이 올라가서 함께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서울의 소리가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작한 김건희 다큐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2025년 3월 5일부터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KT 지니 TV, SK BTV, LGU 플러스 TV, 스카이라이프, 홈초이스, 구글 유튜브, 웨이브, 왓챠, 피플릭스, 시네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실질적 VIP로 평가받는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공익적 관점에서 파헤치는 서울의 소리가 제작한 퍼스트레이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